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찐 내향인은 애초에 찾는 사람이 없다. 찐 내향인은 비혼이지. 결혼할 리가 없어. 이렇게 얼굴 까고 유튜브를 할 리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내향성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게 있어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혼자 있어야 에너지가 생긴다는 말이 친구도 배우자도 없이 혼자 살아야 한다. 혹은 나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폐쇄적으로 살아야 한다. 이걸 뜻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내향인 중에서는 저희처럼 집돌이 집순이도 있지만요. 여행 다니거나 외출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건 누구랑 함께 하냐, 몇 명이랑 함께 하냐인 건데요. 혼자이면 베스트지만 마음에 맞는 사람 한 명이면 딱 좋고 많으면 두 명 정도. 3명 이상은 제 기준에는 좀 과한 것 같아요. 어쨌든 내향인의 핵심은 무조건 혼자가 아니라 혼자서 재충전할 시간이 필요하다인 거죠. 그래서 저희도 어디 외출하고 돌아오면 각자 쉬는 시간을 꼭 갖는 편이에요. 반면에 외향성은 비교적 쉽게 파악이 됩니다. 집에서 카톡 끄고 딱 하루만 있어 보세요. 내가 외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유독 내향성에 대해서만 이렇게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세 문장을 모아놓은 사람이 실제로 있다면 참 외로운 인생이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또 이런 게 찐 내향이지 라는 표현에는 어떤 자부심마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부심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죠? 부심이라는 게 사실 내가 더 특별해, 내 경험이 더 진짜야 라고 구분짓고 싶은 마음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충분히 이해도 되고 공감도 됩니다. 내향인으로 사는 건 은근히 힘든 일이거든요. 저도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 힘들고 지쳐있다 보니까 연애든 결혼이든 제대로 할 수 없을 줄 알았고요. 나라는 인간은 반드시 외롭게 살아야만 하는 존재다 라고 믿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향적인 인간의 정의 혹은 숙명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어릴 때 즐겨 읽던 책은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 조지 오웰의 1984 이런 거였어요. 모두 어떤 인간성이나 사랑에 대해서 극도로 회의적인 관점을 가진 책이죠. 이 책들의 문학적인 가치 이런 건 차치하더라도요. 이렇게 우울한 감성에 빠져 있으니까 인생이 전반적으로 외로웠었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 저의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내향성과 분리가 되는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아내를 만난 거예요. 얘도 처음에는 저처럼 인간관계에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까지요. 그럼에도 저희가 가까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외로움이라는 공통분모를 서로 잘 이해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외로운 사람끼리 끌린다. 굉장히 역설적이긴 한데요. 실제로 저는 아내와 함께한 뒤로 외로운 감정이 거의 다 사라져버렸고 오히려 황량한 줄로만 알았던 이 세상에서 사랑이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나도 이해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되게 안도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월리를 보면 적절한 예시가 될 것 같은데요. 스포일러지만 워낙 옛날 영화니까 보셨다고 가정하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월리는 되게 외로운 로봇이잖아요. 황폐해진 지구에서 혼자 살고 있죠. 하지만 이브를 만나고 사랑에 빠지고요. 서로 교감을 합니다. 로봇한테 마음이 있어 싶겠지만 그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 월리가 소중하게 품고 있던 새싹이기도 합니다. 영화에서는 새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멸망한 지구를 재건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재료인 거죠. 그래서 여러 세력이 다투게 돼요. 지구로 돌아가서 새싹을 심고 싶은 지구인의 후손들, 지구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반란군 로봇들, 그리고 워리와 이브. 이 둘은 로봇인데도 인간을 돕다가 결국 워리는 기억을 잃고 말아요. 아무리 고치려 해도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서 이브는 굉장히 상심합니다만 영화 후반부에 갑자기 스파크가 튀더니 짠 하고 워리의 기억이 돌아오게 돼요. 저는 이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혹자들은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 이브한테 데이터 백업해뒀다가 전송한 거 아니냐, 이런 티스러운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요. 사실 영화 내내 등장하는 새싹을 마음으로 치환해서 해석하면 충분히 납득이 되는 장면이에요. 워리와 이브는 영화에서 최소 한 번 이상 새싹을 가슴속에 품습니다. 처음에는 워리의 가슴에 있다가 이브의 가슴으로 들어가기도 하죠. 그리고 새싹은 뿌리를 내린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정화한다는 속성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한번 자리 잡으면 어떤 고난과 고통을 겪을지라도 심지어 껍데기가 로봇일지라도 굳건하게 남을 수 있다. 이 장면이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원리에 대입해서 말씀드리면요. 만약 외로움과 내향성이 같은 정서라면 외롭지 않은 사람은 내향성도 없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외로움은 단지 상황인 거고요. 내향성은 마음, 즉 본질이에요. 나의 본질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진정한 내 모습이 싹트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진짜 내향인은 친구도 없어. 연애도 안 해. 결혼도 안 해.
이렇게 유튜브도 못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틀렸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거기에서 외로움을 딱 한 꼬풀만 벗겨내 보셔도 좋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혼자가 편하다고 해도 혼자 사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스스로 너무 외로워지지는 말자는 거죠. 지금까지는 제 경험을 근거로 설명했지만 사실 찐 내향인은 어떻다. 이건 설명할 거리도 아니긴 해요. 애초에 내향성이니 외향성이니 하는 용어도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 혹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수준이 높으면 외향이고 낮으면 내향이다. 심리학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용어에 대한 이해도가 서로 달라서 생긴 오해인 것 뿐인데요. 이에 대해서 심리학의 오해라는 책에서는 심리학에서 쓰는 학문적인 용어랑 일상에서 쓰는 용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면서 의도가 많이 왜곡된다.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MBTI 같은 것도 대중화된 심리학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MBTI 얘기하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요. 이게 임상에서 안 쓰인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개인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데에는 MMPI 검사를 더 많이 활용하고요. 성격 심리학에서도 MBTI보다는 빅5, 5요인 모델이 메인스트림 이론입니다. 빅5에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우호성, 신경성 이렇게 5가지 지표가 들어가고요. 외향성 점수가 낮은 사람들을 내향적인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유튜브를 한다는 점에서는 외향성보다는 개방성 혹은 성실성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촬영, 편집, 나레이션 혼자서 다 하는 1인 채널이라면 굳이 외부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내향인에게 유튜버도 꽤 괜찮은 직업이기도 하죠. 저희가 심리학을 전공했다 보니 이해도가 조금 더 높은 편이라 말씀드렸지만 사실 빅5를 안다고 해서 인생을 사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MBTI 정도면 인간을 이해하는 도구로서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혈액형보다는 훨씬 낫죠. 특히 내향성이라는 단어가 많이 알려진 것도 되게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전에는 내향적이라는 단어가 없었고 내성적인, 소심한, 소극적인, 수줍음 많은 이런 단어가 다 한 카테고리로 묶여 있어서 혼자서 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좀 부정적으로 바라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내가 내향적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할 일은 자기의 에너지 총량을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타인을 위해 쓸 수 있는 에너지가 하루에 얼만큼인지, 에너지가 다 방전되고 나면 재충전하는데 몇 시간이나 필요한지 이런 걸 잘 파악한 다음에 외향성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적절하게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성숙한 인간이고 한 명의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진짜 외향인들보다는 몇 곱절의 에너지를 써야 하고 결과가 좋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노력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흑역사를 쓰기도 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환율이 뭐예요? 우리나라 돈을 일본 돈으로 바꾸는 거. 환율은 교환 가치죠.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좋을 것 같으세요? 안 좋을 것 같으세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잖아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완전히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내향적인 사람만의 장점도 있는 거고 외향성을 발휘해서 얻는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온전한 내 편을 만드는 경험 혹은 다시는 인터뷰를 나가면 안 되겠다 이런 확신까지요. 그래서 저는 저의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에너지를 잘 활용할 수 있게 힘을 얻어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내향성을 드러내는 게 사회에서 존중받는 일이 됐으면 좋겠다. 애초에 유튜브 주제로 쓸 정도도 안 되는 아주 평범한 일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최근에 저희가 쓰는 제품 어떤 건지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서요. 집돌이 집순이를 위한 꿀템 소개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제품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